3인조 보험사자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규입니다. 저 우측에 최수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좌측에 이정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첫 방에 인사를 드리고 중간에 추석이 껴가지고 텀이 조금 있었죠. 예. 명절은 사실은 굉장히 행복해야 되지만 대체로 행복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저희들이 그 진행을 이제 그 할 건데 저희 이제 저랑 변호사님이랑 그리고 저랑 손사님이랑 이렇게 주로 이제 따로 이제 이 두 명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아마 많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최수영 변호사님 간단하게 이제 인사말 한번 해주시죠.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 세미 형이 한꺼번에 있을 때는 인사말로만 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사님 먼저 그 진행 이후에 아마 번갈아 가면서 진행자님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또 그때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고요. 아무튼 건강하고 명절 전에 인사 같습니다. 명절 후에 건강을 유의하셔야죠. 배탈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제 시간 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영 변호사님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정민 선생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죠. 이제 처음 인사드리고 아마 두 번째 시간부터 저 먼저 아마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약관의 해석이라든지 뭐 분쟁되는 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라기보단 간단하게 하면서 자주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저 선글라스 벗고 싶어요. 지금 선글라스 좀 벗길 수 있도록 많은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구독하기를 하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주위에 한번 물어보시고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이거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무료로 하는 방송인데 그런 구독하기 좋아요가 저희 방송하게 하는 힘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글 많이 편하네요. 반갑습니다. 3인조 보험사자단의 박병규입니다. 우측에 이영민 선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손은혜원사 이영민입니다. 그 암 입원 보험금 관련해서 그 이영민 선사님이랑 같이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실무적으로 암 입원 보험금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들은 그냥 나는 암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연히 암 입원비가 지급될 줄 알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지만 보험사는 암이 치료하는 게 아니다,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 금감원에서 아예 암 입원 보험금 약관을 좀 개선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 자료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이 발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암 입원비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 암 입원의 직접적인 치료, 도대체 이 직접적인 치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의 입장과 소비자 입장이 나눠지는데요. 오늘 이영민 선생님께서 그 금감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범위를 포함, 불포함으로 나눠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주된 내용을 서술해서 설명해드릴 텐데요. 암의 직접 치료 범위는 암의 직접 치료 정의를 보게 되면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포함하고 불포함 또 나누어서 설명해 놓았고요. 포함을 보게 되면 가나, 다라, 마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암의 진단을 받고 종양을 제거하는 암수술을 받았을 때 암의 직접 치료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항암 치료 했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말기암 환자인 경우에
이번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 그 세 가지에 포함이 되면 기본적으로 암의 직접 치료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는 이제 불포함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네, 불포함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불포함은 이제 설명을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면역력 강화 치료입니다. 이제 단서중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걸 넘어가고요. 면역력 강화 치료를 받거나 또는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로서 요양병원 입원해 있는 것은 불포함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시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저희는 암의 직접 치료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식이요법이라든지 명상요법으로 암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거기 포함 사항에 보면 마의 연명 의료 결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미 소사님께서 연명 의료 결정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기암 환자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약간 고약자나 피부암자분들은 내가 병기가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4기에 해당하면 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예. 최근에는 4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학기술이 원체 좋아지다 보니까 4기 같은 경우도 연명기가 굉장히 길어져. 1년 네. 이상 또는 뭐 5년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보험회사에서는 4기는 말기를 보지 않고요. 말기 같은 경우를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법에서도 정의하는 게 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네.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을 받은 환자를 저희는 말기암 환자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연명기간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환자 같은 경우 네. 6개월 정도면 사망을 가능하다라는 소견서를 이제 나오는 환자 같은 경우 말기암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소비자들은 당신은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라는 의사 말로서 그냥 말기암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 말기암 환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이 대략 정해질 수 있는 여명이 남아있는 생이 얼마 안 남았다, 당신 6개월 안에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의사의 소견을 들었을 때 말기암 환자라고 정의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한 환자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는 환자, 네. 그리고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조금 풀이해 보면은 첫 번째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된 환자에서 이제 사망으로 이어진 환자이거나 또 한 가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임종 과정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연명의료 결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일반적으로 뭐 암 수술 하시거나 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암 입원을 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없었는데, 주로 이제 합병증이 생겨서 보통은 환자들은 입원하실 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 줄 알지 합병증 때문에 입원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냥 암 입원비는 지급되겠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할 정도로, 약간 개선을 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발표 자료에 두 번째로 좀 체크해야 될 게, 결국 그 보험사의 암 입원비를 일반 병원에서 입원한 암 입원비랑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암 입원비를 분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요거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암에 직접 치료라고 하는 거는 암 입원 일당 표현을 했죠. 그래서 네, 그것들이 네. 분쟁이 되다 보니까 네. 암 입원 일당이랑 특약을 따로 구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랑 네.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네. 암으로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암 입원 일당 나가고 네. 그걸로 인해서 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이라고 입원 일당 가입하면 네. 특약에 가입한 사람만 추가적으로 준다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네. 좀 세밀화돼서 내가 추가적으로 그거를 받는다고 이제 뭐 가입한 사람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험금을 주겠다는 그렇게 좀 약관을 세부적으로 변경하겠다는 하겠다. 취지죠. 음.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긴 한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기존에 저희가 암의병 일당에 대한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거에 이제 향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분해 놓은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면 소사님 말씀처럼 그 약관 개선되기 전 현행 그 암입원비는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암입원 치료를 했을 때 암입원비 지급 문제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는 안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시죠? 이제 그거를 해결한다고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해 놓았는데 네. 말했다시피 또 불포함에서는 단서 조항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단서 조항들에 대한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힘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네, 오늘 그 이영민 소사님이랑 최근에 그 발표된 암 입원비 분쟁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해서 좀 그 자세하게 살펴봤고 요약하면은 암 입원 수술, 항암 치료 입원하시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말기암 환자로 진단 받으신 분들의 입원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암 입원비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했을 경우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입원했을 경우로 분리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 발표된 게 여기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암 입원 일당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 치료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되었는데 이 짧은 시간 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고요. 이후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우리 시청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혹시 그 말이 빨랐다든지 잘 못 알아듣겠다는 부분은 제가 성실하게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